안녕하세요. 빚이 없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들이 빚이 없어야 자유로울 수 없다. 빚이 없어야 자유로울 수 있다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빚을 낸 이들이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면 차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은행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 등급, 신용 점수에 바로 영향이 가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빌릴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또한 월급이 차압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갚지 않으면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금, 이자 납부, 유예가 계속 있어 왔죠. 2020년 4월부터 지금 현재인 2022년 2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온 상태입니다. 근데 3월 말로 유예가 돼 3월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얼마나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연일 신고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 자재가 부족하다고 하니 얼마나 그렇게 지어대고 있으면 이런가 싶은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분양하겠다라고 한 물량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이미 호가로 가격들이 되게 급등해 있으니 지금 이 시기에 분양을 못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릴지도 모른다라는 건설업계의 인식 때문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는 거죠. 대출총량제가 DSR이 2022년 1월 1일부터 2억 이하가 시행이 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1억 이하로 2억 이상이고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으로 이제 바뀌죠. 사실상 대출을 소득에 맞게 해주고 과거처럼 많이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대출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대출 안 나가는데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집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미리 집을 사겠다고 연끌해서 대출한 사람들은 그 대출 금액을 이용한 부동산의 이자 장사에 걸려든 거죠. 이자 놀이에. 3% 올리겠다고 하면 3% 올리는 거고 4% 올리겠다 그러면 4% 올리는 거죠. 기준금리가 1.25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주담대 대출이 6%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은행에서. 고객님의 신용점수에 따라 책정해보니 금리가 6%로 선정이 됐습니다. 끝. 아니면은 우리 은행하고 거래 못하겠으면은 그냥 갚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금리를 그냥 고객들한테 통보합니다. 통보. 신용도가 안 좋아지면 고객님은 금리 6%가 아니라 8%로 적용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게 다라는 거죠. 대단하게 별도로 불러가지고 의논하고 상담해가지고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통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리하게 연끌한 이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남들도 전부 다 빚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집 사.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집값 올랐어.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9억 찍었어. 9억 5천이야. 돈 번 거야. 내가 이자를 그동안에 1년 동안 3천만 원 냈지만 집값 호가가 지금 벌써 2억 올랐어. 남는 장사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호가 오른 건 좋은 거고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이상 진 빚은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자만 내는 것도 빡센데 1억을 빌렸다고 치자고요. 실수령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억을 빌렸어요. 10년 앞에 갚을 수 있을까요? 이자도 내고 원리금 같이 해가지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1억이네? 그럼 10년이면 원금 1,000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년이니까 1억이니까 아니지. 80만 원, 80몇만 원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는 얘기죠. 80몇만 원이고
예를 들어 이자가 만약에 한 5%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그리고 뭐 원금 1000만 원. 그럼 1500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략 한 100에 한 25만 원쯤 되죠. 실수령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원리금 해가 125만 원 내면 쉬울까요? 되게 빡셀 것 같은데요. 부모님 도움 받거나 투자 알바 해가지고 더 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억을 10년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1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자만 내거나 그냥 저렇게 살면서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 갚아지는, 빚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왜요? 그 빚을 갚으려면 외식, 커피, 문화생활 다 포기해야지 가능한 거죠. 1억을 빚을 갚거나 모은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해서 1억을 모은 이들이 덜컥 3억이나 5억을 빚을 낼 수 있을까요? 겁나서 못합니다. 그 대출의 금액의 무게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못 모르는 이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한 2억, 3억 받았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3억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2억을, 3억을. 그렇게 2, 3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출 한 5억 내가지고 한 7, 8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2, 3억도 받은 거. 5억은 대출 내서 이제 은행한테서 이제 돈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연끌하니까 남들 보니까는 한 8억 주고 집 샀는데 11억, 12억 막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개인과 부동산 브로커의 개소리에 넘어간 거죠. 모험을 건 거죠. 모험을 건 대부분의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몰락합니다. 극빈곤층으로 시달려서 정말로 힘들게 삽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왜죠? 망해서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고독사하고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신가 생각하는 희망만 품고 사는데 인생이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건 세상 이치입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말만 듣고 몇천만 원 비트코인 들어갔다가 몇백만 원 됐다는 얘기들도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2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걸 결정하고 실행했던 사람들만 바보되고 역적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투기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재테크 믿어가지고 그렇게 바보짓을 했냐? 빚 안 갚으려고 그렇게 투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투기한 사람들이 대거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몰락하고 하청민으로 전락해야 이번에 일어난 이 거대한 부채 사기극이 끝날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들 대부분이 빚 못 갚고 노예처럼 금융권의 중금리, 고금리로 뜯기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못하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야 될 건데 뛰어내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자살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뛰어내리는 사람도 정말로 독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가 닥쳤죠. 단돈 1,000원, 2,000원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빚이 없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묻지마 범죄, 강력 범죄가 넘쳐날 거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하는 빚 때문에 각종 사기, 사건, 범죄들이 창궐하는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원금, 이자 부담에 제대로 살겠냐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누군가를 믿고 함부로 남에게 갑질하거나 욕하거나 완력을 행사했다간 그런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것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성공학 강사, 유튜버들, 가짜 전문가들, 그들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주식하라고 부추기고 현혹시켰죠. 그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투기한 사람들, 궁지는 내몰린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은 감가상각되고 고정비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부동산을 발판으로 창의적인 생각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부동산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이 아주 좋은 가치 있는 용물이 되겠지만 그저 빚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시세 차익을 바라고 수월하게 쉽게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동산이 재앙이 되고 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남의 말만 듣고 비싸게 잘못 사서 평생 빚 갚는데 허덕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얘기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빚이 없어야 자유로울 수 있고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돈을 마련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살아낼 비상 생활비가 됐든 아니면 노후를 위한 노후 자금이 됐건 뭐가 됐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금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